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에 나왔던 35번, 36번의 지문과 문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용언의 활용이라고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정확하게 이 문법적인 개념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어간 뒤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가시역 겠더구나 라는 용언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보면 동사 가다, go 의 뜻을 가진 이 가다의 여기 부분이 바로 어간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가 아니라 다른 것들인 부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간은 뿌리 간자를 써서 뿌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 이건 꼬리 밑자를 써서 꼬리는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서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말 어미는 말 그대로 마지막에 오는 것을 보고 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가시였겠더구나에서는 우리가 구나 한번 볼까요? 이 구나를 보면은 너는 학생이구나, 공부를 하구나 라고 평소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어미에서 이 구나의 부분이 바로 어말 어미가 됩니다. 말 그대로 말을 이게 끝말자예요. 끝내는 어미라는 뜻에서 구나가 어말 어미고 그 앞에 오는 이 시었겠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어말 어미 앞에 선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선 어말 어미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어간, 그 다음에 시었겠더는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구나는 어말 어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었겠더는 각각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말 어미는 용어 맨 뒤에 오는 어미이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다 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문법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써주고 있고요. 가령 나는 물건을 들었다 해서 이 들었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분석했어요? 들었다의 기본형은 들다죠. 그러면 여기 들이 바로 기본적인 어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건 어미고 끝에 오는 게 어말어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는 어말어미, 그 앞에 선행하는 것은 선어말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간들의 선어말 어미 억과 어말어미 다가 결합된 용언이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간과 어미의 결합 관계를 기호화를 했습니다. 언어와 매체의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응용하고 변형하고 체계를 세우는데 그거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간을 X, 선어말 어미를 Y, 어말 어미를 Z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간에 하나의 어미만 결합된 용어는 예를 들어 들다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Z의 예시죠. 그 다음에 어간에 둘 이상의 어미가 결합된 용어 들었다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결합된 용어 중에서 한 개 더 선어말 어미가 온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 들으셨다 같은 경우는 들다에다가 의시와 어시 결합돼서 다가 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용언을 한번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어말어미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어말어미의 부분, 여기 부분을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종결어미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며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종결어미의 체계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면 우리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말어미에서 지금 종결어미가 나왔죠.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이 어미는 바로 우리가 평소에 뭐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 평서형 어미, 그 다음에 너는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는구려 감탄형 어미, 그 다음에 너는 뭐뭐 했느냐 이런 것들 의문형 어미, 그 다음에 너는 뭐뭐 하거라 하너라 이런 것들, 이런 거 명령형 어미, 그 다음에 너는 뭐뭐 우리 뭐뭐 하자 뭐뭐 하세 이런 걸 청유형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종결어미는 문법 시간에 배웠던 평서, 감탄, 의문, 명령, 청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건 이 종결어미의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의 높임법에 따른 종결어미 체계를 배우죠.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상대 높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 높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나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격식체는 뭐가 있었어요? 하십시오체,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십시다, 뭐뭐 했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오체, 그 다음에 뭐뭐 하게 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헤라체가 있었죠. 하오랑 하게는 이제 현대어에선 자주 쓰지 않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죠. 해요체, 해체. 우리가 보통 이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도요. 군대라든가 정말 어려운 높은 사람한테 많이 쓰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해요체와 해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화에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법적인 기능은 높임법에서 상대 높임을 얘기하는 부분이란 거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또 어말어미의 체계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어미는 두 문장을 나열, 대조 등의 의미관계로 이어주는 대등적 연결어미, 앞문장이 뒷문장의 원인, 조건과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 본용어가 보조용어를 이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종결어미와 종결어미가 아닌 비종결어미를 이제 구분해서 배우는데요. 이 부분에서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주로 절과 절 사이에서 이어주는 건데 대등적 연결어미는 의미적으로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은 높고 물은 깊다 이런 것들,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이런 것들은 각각 분리되는 대등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속적 연결어미 볼게요. 종속적 연결어미는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까마귀가 나는 것이 원인과 이유가 돼서 배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는 뭐뭐 자, 뭐뭐 으면, 뭐뭐러, 뭐뭐 도, 뭐뭐 는데, 뭐뭐 면서 이런 식의 조건이 되는 것들이 바로 종속적 어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 어미가 있습니다. 보조적 연결 어미 같은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우리가 용언을 얘기할 때, 문장의 서술어를 얘기할 때 본래의 동사가 되는 본영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용언이 있습니다. 그럼 용언과 용언이 두 개가 결합되려면
중간에 이어주는 연결 어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조적 연결 어미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졸고 있다. 지금 여기서 졸고 있다라는 거는 ing를 나타내는 진행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가 보조적 연결 어미로 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연결 어미에서 배웠던 대등, 종속, 보조적 연결 어미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 복습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전성어미는 용언이 서술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성어미 같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네, 여기 칸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뭐 부사형 어미 이렇게 크게 배우는데요. 우리가 예쁜 소녀 이 부분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쁜이 원래는 예쁘다 인 형용사죠. 근데 예쁘다 소녀 할 수가 없고 잠깐만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써줘서 소녀를 수식하게 하고 꾸미게 되는 겁니다. 왜? 소녀가 체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용언의 서술성의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서술성,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의미의 그 뜻을 유지를 하면서 잠깐 관형사로 기능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전성어미입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 다음에 명사형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 공부하기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주어가 돼서 공부하기가 명사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하다잖아요. 원래 의미는. 그래서 공부하다에서 기가 붙어서 잠깐 명사의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사의 기능은요. 이거예요.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beautiful이라는 뜻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개라는 부사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피었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를 잠깐 만들어주는 어미가 바로 부사형 어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전성 어미까지의 우리가 배웠던 어말어미 체계고요. 여기 제가 필기한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서를 통해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편 선어말 어미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문장의 시제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데 선어말 어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선어말 어미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체를 높였을 때 시를 쓴다. 이거랑 문장의 시제를 표현하는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쓸 때는 엇을 쓰고 현재를 쓸 때는 는을 쓰고 미래를 쓸 때는 를 또는 get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언어와 매체의 35번, 36번에 해당하는 그 지식적인 정보를 우리한테 모두 다 제공을 해준 거고요. 우리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내일까지는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는 저희들끼리 준비하기 너무 어려워요. 방금 교무실로 들어가신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보렴? 창가 쪽에 서 계신 분 말씀이죠. 수업 중이 울렸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택지를 보면은 지금 기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다가 여기서 응용한 것까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끝내다죠. 그 다음에 get은 미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습니다는 종결 어미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끝내겠습니다는 어간,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하나가 결합되고 종결 어미가 결합되는 x, y, z에 해당합니다. 자, x, y, z가 여기서는 니은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니은에 속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z 부분 뭐뭐 습니다는 하십시오체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대화에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기는 기억에 속하며 이때 Z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준비하기, 그러면 우리 준비하기의 기본형은 준비하다겠죠. 원래 준비하다라는 동사, 하다가 붙으면 동사가 되니까요. 거기에 기라는 뭐를 붙였어요? 명사형 전성 어미를 붙여줬죠. 그래서 이때 준비하기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z가 되는데요. 이때 z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시는 니은에 속하며 이때 y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다가 어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 바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은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관형사형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채영 선생님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x 들어가까지, 그 다음에 y, c, 그 다음에 니은, z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볼게요. get이는 기억에 속하며 이때 z는 용언의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군 했을 때, get의 기본은 형은 get이다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의존명사 채연이죠. 채연을 get이다가 니은이 붙어서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니은이라는 관형, 사형, 전성 어미, 여기 이거 3번이랑 똑같은 기능이 돼서 x 플러스 z고, 여기서 용언을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군,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걸 볼까요? 울려내는 디귿에 속하며 이때 y2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울렸다의 기본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울렸다는요, 울리었다거든요. 이제 리엇이 축약이 돼서 엿이 된 건데요. 우리 울리었다의 기본형은 울리다죠. 우리 울리다는 사전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울리 플러스 업,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리가 어간 x, 그 다음에 어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y, 그 다음에 내라는 종결 어미가 z가 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디귿에 속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귿 같은 부분은 여기서 보면은 어미가, 선어말 어미가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상 하나밖에 결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니은에 속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y2라고 볼 수 없죠. 이미 x, y, z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진다면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었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6번 같은 경우는 35번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미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개념 학습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숙지한 사람들은 바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있다. 김이 습기를 먹어 눅눅해졌다. 형은 빵을 먹고 동생은 과자를 먹었다. 우리는 상대편에게 한 꿀을 먹고 당황했다. 그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겁을 먹어버렸다. 여기서 읽어보면서 하나씩 비교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용언을 배울 때 그것을 배웁니다.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 구조를 배우기도 하고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 구조를 배우기도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오는 것이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본용언을 삭제를 해보면 의미가 되는 경우는 그 뒤에 게 본용언인 거고 의미가 안 되는 경우는 그 뒤에 게 보조용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예시가 나도 좋은 시를 많이 읽고 싶다라는 이런 문장에서요. 읽고 싶다에서 여기 앞에 읽고를 삭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좋은 시를 많이 싶다라고 하면 비문이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문장의 의미가 되지 않으면 보조용언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싶다는 어떤 희망이나 의지의 보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을 생각해보는 거는 앞에 본용어를 삭제해보기. 그래서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뒤에 것은 보조용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외부 개입 요소인 서를 중간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나도 좋은 시를 많이 읽고서 싶다. 이렇게는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은 됩니다. 그가 사과를 깎아 버리다 같은 문장을 봤을 때요. 이 같은 문장 같은 경우는 깎다와 버리다가 각각 동사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사과를 버리다 라고 해도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결합인데 이렇게 본용언과 본용언 이렇게 각각 독립된 하나의 단어가 쓰였을 때는 외부 개입 요소 서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과를 깎아서 버리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나도 좋은 시를 많이 읽고서 싶다? 이거는 비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앞 본용언을 삭제해보거나 서를 개입해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 본용언과 본용언의 구분입니다. 이때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서 있다.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서 먹고 있다는요. 이 먹다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고 있다의 ing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것은 진행의 보조적 연결 어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C에 해당을 하고요. 김이 습기를 먹어 눅눅해졌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김이 습기를 먹는 것은 이 눅눅해진 것에 뭐가 되나요? 원인이 되고요. 김이 습기를 먹어 김이 눅눅해졌다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바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됩니다. 다음에 형은 빵을 먹고 동생은 과자를 먹었다. 이 같은 문장을 보면 형이 빵을 먹은 행위, 동생이 과자를 먹은 행위는 각각 완벽하게 분리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대등적 연결 어미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상대편에게 한 꿀을 먹고 당황했다라는 거는 이 상대편에게 한 꿀을 먹은 게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돼서 당황함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때도 종속적 연결 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겁을 먹어버렸다. 자, 여기서 서 한번 넣어볼래요? 그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겁을 먹어서 버렸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버리다 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먹다의 의미를 보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C에 해당을 하죠. 이 버리다 같은 경우는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 그대로
가지거나 지니고 있는 물건을 필요가 없어서 버릴 때의 그런 본동사의 의미가 있고요. 보조용언의 의미였을 때는 끝남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완료와 같은. 그래서 겁을 우리가 버리는 거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먹다의 상황이 지금 완료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이제 4번이 됩니다. 저와 함께 풀이를 하니까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지난 시간의 기억을 잘 되살려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